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찾아봐서 그거 보고 이 동작이었어 라고 해서 따라 해도 잘못된 게 한 50%예요.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어요. 이 동작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스윙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되는 거죠. 그냥 단순 이렇게 접근해서는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스윙 템포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합니까? 자, 근데 이 질문을 이제 구독자분이 주셨는데, 스윙 템포는요, 우리가 처음 연습을 하실 때 가장 표본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템포는 있어요. 네. 예전에는 에델바이스, 아니면 짜장면, 이런 거 예전에도 있었죠. 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지금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템포는 뭐냐면 하나 둘 셋이에요. 세 박자. 하나 둘 셋. 그런데 이제 하나 둘 셋은 한 박자는 무조건 어드레스. 네, 스윙을 시작할 때 한 박자가 아니에요. 시작하면서 하나 둘 셋이 아니에요. 어드레스가 하나예요. 어드레스 하나, 백스윙이 둘, 그 다음에 다운스윙이 셋. 하나 둘 셋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할 때 임팩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휘니시까지 넘어가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저는 이 박자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표본적인 박자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난 잘 모르겠다, 나한테 맞는 박자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박자를 토대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드레스 때, 예, 셋업 할 때 한 박자 잡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스윙,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피니시까지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한 박자의 길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하나, 둘, 셋에 가고, 그 다음에 이 한 박자나 둘이라든지, 셋이라든지, 거기에서 박자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본인만에 맞는 이 길이를 조금씩 조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나한테 맞는 박자를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연습이 동반돼야 되고, 연습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맞아요. 연습 스윙이라도 하셔야 돼요. 풀스윙 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원장님, 저 풀스윙 하다가 뭐 하나 깨먹어서 부부싸움 했습니다. 네, 이러신 분도 있는데, 풀스윙 못 하시더라도 하프스윙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하프스윙만 해도. 아니면 맨손으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에 하나, 둘, 셋. 자, 저도 이제 하프스윙도 하죠. 봐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어드레스, 하나, 둘, 셋. 자, 상황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빠른 템포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박자를 길이를 좀 다르게 했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 체형이라든지 성격, 예,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 성향이 또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체형이라는 것도 이제 신체 구조죠. 그런 거에 따라서 각자 이제 맞춰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네, 정답을 제가 표본적인 건 하나, 가장 베이직한 걸 하나 드리고, 거기서 하면서 나만의 것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하나, 둘, 셋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처음 연습하실 때 할 수 있는 거고, 연습을 하다가 여러분들만에 맞는 요 박자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 있나요? 아이언과 드라이버 어떻게 합니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자, 이거 진짜 조금 애매한 우리 이제 답 중에 하나예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자, 템포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박자의 길이는 다르죠. 자, 맞추는 건요, 여러분들 아이언하고 드라이버가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말하지만은 박세리 선수도
했었죠. 아이언하고 드라이버 다르게 가져가면 안 된다. 뭐 드라이버라고 해서 백스윙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허리 먼저 가고 클럽이 따라오고 이 박자가 아니라 그냥 아이언도 우리가 공을 칠 때 어드레스에서 탁 치면은 드라이버도 탁 쳐야 된다. 예,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죠. 채가 짧고 긴 거에 따라서 다르다. 네. 우리 짧고 긴 거. 자, 짧은 채는 뭐예요? 웨지, 뭐, 숏아이언. 이게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럽 중에 짧은 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제일 긴 채는 드라이버하고 3번 우드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막대기 길이가 다르면요. 막대기 길이가 다르면은 그 막대기 휘두를 수 있는 이 한 박자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요 부분 꼭 염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때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빗자루질. 여러분들 빗자루질 해보셨죠? 우리가 방에서 빗자루질 하면 작은 빗자루질 하고요. 뭐, 대빗자루질, 이게 녹색 있잖아요. 긴 거 있잖아요. 마당 쓰는 거. 그거는 이제 밖에서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빗자루질 할 때, 빗자루질 짧은 거요. 그 다음에 긴 거 할 때,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속도라든지 똑같이 하냐 이거죠. 다르게 하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예를 긴 빗자루 있어요. 여러분들 긴 빗자루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크게 쓰죠. 몸을 쓰지 말라도 써요. 그리고 빨리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천천히 하라고 안 알려드려도 천천히 하죠. 긴 빗자루 이렇게요. 긴 빗자루 팍 쓰신 분도 있어요. 몸 쓰면서 길게 쓰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빗자루질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몸이 안 움직이고 빨리 하면요. 빗자루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빗자루질도요. 근데 짧은 건 어때요? 짧은 거는 몸 크게 안 써도요. 수만 까딱 해도 빗자루질 되죠. 네. 자, 어때요? 빗자루질 근본적으로 하는 건 다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막대기의 길이에 따라서 예, 한 박자의 길이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염두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드라이버를 긴 채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백스윙 올라가서 하체 먼저 움직이고요, 몸은 좀 움직이고요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였어요? 클럽이 늦게 따라온다, 아니면 몸이 빠르다. 둘 중에 하나였죠. 어차피 공 맞을 때는요, 한 박자 같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한 박자 같이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몸 움직이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아니죠. 몸 움직여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한 박자를 좀 더 길게 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긴 빗자루 이렇게 쓰듯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긴 빗자루를 쓰는데, 긴 빗자루 우리 드라이버라고 우리 이야기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백스윙 올렸다가 얘가 천천히 내려와야지 어떻게 돼요? 이 체중 이동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네. 이걸 빨리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손이 빠르다, 뭐 손 여기다 놔도 몸을 돌리면 또 몸이 빠르다, 클럽이 늦다, 그러면 열려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코치님들이 이야기할 때 긴 클럽을 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치세요. 예, 좀 천천히 쳐보세요 하는 이유가 되게 함축적인 의미이긴 한데 세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거. 빨리 움직이면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체중이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타임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드라이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드라이버 어떤 템포로 칩니까? 그러면 처음에 무조건 천천히 치세요. 천천히 쳐서 몸이 움직이는 시퀀스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거죠. 네. 요 방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드라이버 큰 연습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빗자루질 표현이 적절하죠. 네. 자, 희한하죠. 본능적으로 긴 빗자루 들이면요, 빨리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네. 천천히 길게 몸 움직이면서 체중 이동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드라이버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
네, 저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썰전이라고 하죠, 썰전? 예, 썰전 하면 저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저 역시도 그 시행착오가 왜 없겠어요. 시행착오가. 그냥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배운 이론만으로 사람을 가리킨다, 학습자를 가리킨다,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본인이 겪었던 시행착오, 수많은 시행착오의 답을 찾아야지 그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예, 그리고 경험을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적게 하는 과정을 이제 알려드린 거거든요. 저도 시행착오 엄청 많았었죠. 네. 근데 제가 했던 시행착오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름길을 이제 알려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면은, 아까 이 얘기했던 이어서, 드라이버 이렇게 치시면 공이 멀리 안 나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또 빨리 치시는 분 있어요. 네. 자. 그건요, 이거예요. 빨리 친다고 거리가 나갈까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하신 분들이 거리가 정말 나갔을까요? 네. 나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왜요? 네. 스피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스피드. 스피드라는 거는 장타 선수, 우리가 얼마 전에 최영민 프로, 우리가 장타 1위죠. 최영민 프로 와서 같이 컨텐츠를 찍었는데, 최영민 프로도 이야기한 거는 무조건 뭐냐면 정타 맞는 거예요. 예. 클럽 무게를 싣는 거, 정타 맞는 거, 타이밍에 따른 스피드.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다 천천히 하는 건 아니야. 무조건 살살 치라는 건 아닙니다. 예. 체중이 넘어가고 몸이 회전되고 클럽이 내려오는 이 클럽 무게가 공이 실리는 요 느낌을 찾아야 되니까는 우리가. 네. 찾아야 되니까요. 찾는 방법에서는요,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새로 구입한 드라이버 샤프트에 있는 스티커 제거도 되나요? 이 부분 사실 제거해도 샤프트의 성능에 따라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품을 구입하셨으면은 AS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품 라벨이 있는 스티커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스윙 시 그립 끝을 공을 찍으라는 좋은 연습 방법일까요? 공을 찍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는 걸까요? 진짜 찍으라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은요. 네. 그러면 찍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 그립 끝을 공 쪽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다운스윙 때 그립 끝이 공 쪽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어디까지냐? 네. 어디까지냐? 백스윙 올라가서 여기까지. 탑에서 여기까지.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고, 그립 끝이 밑을 보고, 공 보고, 여기까지죠. 근데 요 허리 밑에까지, 이 허리선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100% 클럽이 찍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 이 동작을 했을까요? 무슨 동작 때문에, 어떤 오류 때문에 우리가 그립 끝을 공 쪽을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네? 이걸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들은, 네, 클럽이 풀렸으니까요. 자, 클럽이 풀렸으면 그립 끝이 어디 봐요? 몸 쪽을 보죠. 멀어지고, 캐스팅 되고, 스쿠핑 되고, 체중 오른쪽 넘어지고, 걷어올린 스윙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립 끝을 공 쪽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그립 끝이 공 쪽만 바라보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야, 이게 그립 끝이라고 하면은, 올라가서 그립 끝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탑에서는 밑을 보고 있죠. 아래를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공 쪽을 보죠.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몸 쪽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동작이, 원래 제가 항상 알려드리지만은, 잠시만요. 제가 써드릴게요. L2L.
L2L 드릴이요. 그 L2L 드릴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L2L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동작이. 자, 그런데 이제 L2L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L2L을 다 아시는데 안 하신 분도 있고요. 했는데 빨리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L2L은요, 제가 어제도 이제 국민대학교 이제 강의 있어서 수업을 했는데, 첫 강의, 첫 시간이 L2L입니다, 무조건. 네. 셋업 쓰는 방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첫 강의, 첫 시간이 무조건 L2L. 자, 근데 L2L은요, 우리가 초급에 시작할 때 한 번, 하루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골프 시작할 때 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심지어 저는요 지금도 L2L 하고 있어요. 저희 선수들도 하고 있어요, L2L. 네. 그러니까 L2L 동작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립 끝이 공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찍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추어 분들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느 구간까지 공을 바라보고 내려와야 되는지, 예, 그 이상은 바라보면 안 되는 건지, 이거를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렸는데 L2L은 가장 기본적인 동작. 근데 L2L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된다. 심지어는 저도 지금 L2L 동작하고 있고요. 스윙이 틀어지면은 저희 선수들도 가장 기본기 연습했을 때 L2L 동작하고 있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해야 된다. 왜? 연차가 넘어갈수록 느낌이 달라요. 받아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L2L 동작은요, 제 말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L2L 동작했는데 스윙이 안 잡힌다, 뭐 스윙이 잘못됐다 라고 하시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무상으로 다 수리라든지 제가 무상으로 다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스튜디오 찾아오세요. 네. L2L 동작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큰데, 엘보라는 게 이게 왜 다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회전되는 이 회전에 따라서 팔이 움직이면요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네,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클럽을 잡으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할 수 있고, 그냥 뭐 운전하신다고 하면은 잠깐 정차된 시간에 잠깐 할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제가 하는데 따라와 보세요. 팔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잘 움직이죠? 네. 막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이렇게. 잘 움직이죠? 이렇게요. 네. 원래 팔이 내추럴하게 움직이는 건 이 동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클럽만 딱 끼워놓고 하면은 그 L2L이 원래 가장 쉽고 접근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클럽만 끼면요, 이 동작이 안 돼요. 클럽만 잡으면은. 자, 그립이 잘못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돼요. 맨손으로 하면 돼요. 근데 클럽을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L2L 동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클럽이 들어와서 그래요. 두 번째는 공을 봐서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팔꿈치는요, 아픈 게요, 뭐예요? 내려오면서, 만약에 클럽이 위에서 L2L 동작, 아까 알려드린 대로 밑을 보고 몸쪽을 보면요, 어떻게 돼? 클럽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회전하면서 팔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가 똑같이 나오는데, 어드레스 자세가 똑같이 안 나오고, 이 동작으로 왼쪽 팔꿈치가 바깥쪽을 보면서 공이 맞으면요, 여기에 블럭이 걸려서 엘보는 100% 손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L2L 하셔가지고 스윙이 망가졌다, 안 된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십시오. 네. 제가 그 부분은 책임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누워서 인아웃이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L2L 동작 하셔야죠. 네. 너무 누워서 심해서 인아웃 되는 동작 뭐예요? 클럽이 이렇게 레이오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레이오프. 그죠? 인아웃이 심해지니까 클럽이 뒤로 떨어지면서 정확한 회전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클럽은 무조건 이 어깨 라인 선상에서
클럽이 딱 걸쳐 있어야 되는데 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이 어떻게 돼요? 회전이 안 되죠. 네. 클럽 회전이 안 되죠. 자, 이것 또한 똑같아요. L2L 동작 연습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어떤 문제 다 나오잖아요. 지금요. 지금 오늘 질문 중에서 하나가. 자, 질문 중에서 나온 것 중에 계속 문제점이 뭐예요? 정확한 거는 클럽이 회전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클럽이 어떻게 회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클럽을 잘 회전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정확히 잘 됐냐 안 됐냐. 지금 이 부분인데, 예. 클럽이 회전이 안 되는 거죠. 누워서 인투 아웃이 너무 스윙이 되면 클럽이 옆으로 누워서 회전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회전돼야 되는데 옆으로 좀 누워버리니까는 클럽이 회전이 올바른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L2L 하면 제가 정확한 동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L2L을 못 만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자, 이제 인아웃이 심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아웃이 심했냐. 이게 지금 팩트예요, 지금. 처음부터 인아웃이 심했냐. 나 원래 인아웃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웃2인인데 스윙 바꾸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모양이 됐습니다. 스윙 바꾸려다가, 나 원래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었는데요. 스윙 바꾸려다가 인투인 스윙 하려다가 클럽이 누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클럽이 이렇게 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워버리면요. 맞죠? 또 맞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봐요. 100%잖아요. 저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요. 틀린 적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치다가, 야, 이렇게 치세요. 이거는 수전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레슨 다 할 수 있죠. 그거 고치는 거 다 고칠 수 있죠. 네. 엎어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해도 잘 보세요. 엎어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스윙해도 엎어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올바르게 치려고 해도 자꾸 엎어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지. 야, 너 클럽 밖으로 내려오니까 뒤로 빼. 이게 고쳐진 방법일까요? 네. 드라이버도 L2L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L2L 연습하실 때 드라이버는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클럽을 짧게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클럽을 공중에 띄워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멀리 있으니까는 정말 드라이버 길이에 맞게 요 라이각을 맞춰서 클럽을 짧게 잡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L2L은요 우리가 스윙이라는 얘기보다는 클럽의 회전, 정확한 클럽의 움직임이 이해입니다. 습득. L2L 동작은요, 클럽의 움직임의 이해 습득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저희 선수들도 스윙 궤도가 틀어지면 무조건 L2L, 클럽 짧게 잡고 L2L 동작. 클럽 길게 잡고 L2L은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클럽을 짧게 잡고 L2L 연습하셔야 돼요. 클럽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럽을 길게 잡고 L2L 동작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짧게 잡고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찾아봐서 L2L 나올 거예요. 그거 보고 이 동작이었어 라고 해서 따라 해도 잘못된 게 한 50%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 번에 멈추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고 정확히 따라 한다래도 잘못된 게 50%예요. 우리가 그 연습 방법이라는 거를요,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조금 연습해서 이게 내 스윙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동작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스윙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동작 그냥 뭐 그립 끝에 바닥 보고 몸 보고 이렇게 바닥 보면 되는 거네. 그냥 단순 이렇게 접근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택도 없습니다. 택도. 네. 제가 드라이버 푸시가 나와서 릴리즈를 빨리 해서 어퍼블로 방향성을 잡았더니 아이언 거리 갑자기 줄었어요. 그동안 아이언 거리가 잘 나갔었거든요. 드라이버 푸시가 나는 거는 사실 어퍼블로로 치면 푸시가 나올 수가 있죠. 푸시라는 거는 스윙 궤도가 클럽 페이스만 약간 열려서 맞는 건데
그 열려서 받는 이유는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릴리즈라는 거를 어퍼블로에서 릴리즈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원래는요. 아마추어 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퍼블로 치면은 릴리즈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공이 뜨죠. 발사각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나님은 뭐냐면은, 예, 이거예요. 드라이버 방향성을 잡았어요. 근데 어퍼블로 치면요, 아이언은요, 그 스윙은 그대로 적용되면요, 쉽게 말해서 뒤에서 쳐올리는 스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푸시 나는 거를 어퍼블로에서 릴리즈 빨리 잡는다. 이거는 좀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푸시 나는 이거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퍼블로에서 릴리즈를 못해서 푸시가 난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푸시 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데, 그거를 어퍼블로에서 릴리즈를 잡았다 라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헬스를 예전에 많이 했죠. 네. 헬스를 잘못해서 몸을 좀 상한 케이스였고요. 그때 제가 막 운동했을 때는 전문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뭐랄까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냥 그런 취지를 많이 했었죠. 네. 헬스를 예전에는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긴 했지만은, 사실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가슴이 커지면 불편하고 팔뚝이 두꺼우면은 스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 가면요, 네, 헬스를 그냥 무게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네. 안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 아예 안 하는 선수도 있어요. 어떤 선수냐면 대표적으로 막 존 델리, 네, 히메네즈, 네, 그냥 약간 뭐랄까요,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프리스타일로 치는 선수도 있잖아요. 게임을요. 그런 선수들은 스트렝칭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고난 재능인 선수들은요, 스트레칭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력파들은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네. 저도 운동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이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조깅, 러닝은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헬스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 골프 했을 때도 그 헬스장 관장님이 보디빌더 할 생각 없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예, 예. 헬스 지금 많이 했죠. 운동 많이 했죠. 체력 운동 많이 했죠. 거의 산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예. 사실 어저께 좀 재밌는 여담 해드릴까요? 어제 이제 큰아이 농구 그 레슨이 있어가지고 1대1 레슨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랑 큰아이 친구죠, 데려가서 수업을 시켰는데, 그냥 옛날 생각 나는 거죠. 체력이 자꾸 딸리니까는, 예, 체력이 자꾸 딸리니까는 그 나이대에 비해서는 체력이 딸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를 하기엔 체력이 딸리는 거죠. 운동선수를 하기에는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도 잔소리하고, 예, 저도 잔소리하고, 예, 물론 이제 선생님이 잔소리가 더 잘 먹히겠죠. 네, 아빠가 하는 잔소리보다. 근데 이제 골프도 그 유한영님은 제가 그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자제분이 골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체력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운동은 처음에 이제 골프를 할 때는 주니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체력 바탕이 그냥 연습량. 네, 연습량이 실력 향상의 가장 지름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루에 그래도 한 8시간 연습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네.